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창순 의원입니다. 8월 하순에 접어들면서 무더위가 차츰 물러가고 풍요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6, 7월 장마보다 늦여름에 비가 더 많이 내리는 날이 많으므로 집행부는 이에 맞는 재난안전 대책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난번 의회에서 의결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서 보았듯이 사회 일부에서는 내용을 왜곡하여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퍼뜨리는 행위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따뜻한 말과 작은 배려로 소통을 하면서 오래도록 기억될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가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오늘은 학교 통합에 따른 과다시설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과 방과 후 학교 주차시설 활용 방안, 실익 없는 일본 지자체와의 교류 중단, 도유재산 관리 및 운영 실태, 재난안전본부 및 경기도에서 사용 중인 외국산 헬기를 국산 수리온 헬기로 점차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취지 및 시군의 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경기도의 지원 방안에 대한 질문 6가지 주제를 가지고 교육감님과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도정 질문 자리에서 뵙습니다. 네. 예. 도정 질문에 앞서서 저는 도정 질문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이거를 거의 현실화 다 시켰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데 좀 한 가지가 좀 아쉬운 것도 있고요. 오늘 그 교육감님과 지금 그 두 가지 질문을 할 텐데 가능하시면은 답변이 그냥 긍정적인 답변이 좀 나와 주셨으면은 이게 좀 빨리 좀 질문도 마치고 이렇게 그 결과로 좀 나타날 듯 싶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좀 긍정적인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들어보고 하실 건가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는데, 도지사님 도교육감님 지금 학교에서 말입니다. 통합학교를 지금 하잖아요. 학교를 통합했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하다 보면은 과잉 시설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라는 학교하고 나라는 학교가 통합을 했는데 통합을 통합을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 2개가 있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곳도 있거든요. 뭐 창성중학교 예가 됩니다만은 이런 지금 과잉 시설들을 지금 어떻게 할 건지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인 사례를 꼭 들지 않으셔도요. 네. 어떻게 지금 하실 건지 교육청에서는 좀 대안은 있으신지 네.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2017년에 창곡중학교, 창곡여자중학교, 영성여자중학교를 통폐합한 것은 사실 우리나라의 학교 통폐합 역사에 대단히 엄청난 하나의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창성여중에 있는 창성중학교에 있는 체육관 2개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돼 있어서 하나는 학생들의 체육관으로 그냥 활용을 하고 또 하나는 좀 완전히 개조를 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만나고 학습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 요즘엔 도서관 개념이 바뀌어서요. 무슨 카페 같은 그런 도서관들이 상당히 유행을 합니다. 미래형 네. 주민 개방 도서관으로 저희들이 만들 계획을 가지고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그게 지금 학교에서 저도 교육청 담당자하고 또 교장 선생님하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 해가지고 만나는 받고 또 의견들을 지금 듣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 조속히 실행을 지금 뭐 하여라 이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 편익 시설을 만들어서 개방을 해야 되는 것이 시대적인 흐름이고 공유 경제를 위한 가치 실현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긍정적으로 하시는 거죠?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통합 과정에서 생기는 지금 남은 그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축소를 해가지고 그 부분만 해서 질문을 했는데 조금 넓게 보면은 공유경제 개념으로 보면은 학교는 주민들하고 그 가치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다른 학생들이 전용하는 이 체육관의 경우도 네. 가능한 한 주민들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활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정말 공유 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요. 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도서관은 그야말로 주민들이 정말 요즘에는 그 책을 보고 뭐 공부를 하는 그런 도서관이 아니라 만남과 대화와 뭐 공연과 이런 것들도 있고 한 그런 카페 같은 도서관들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좋은 도서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제가 들어도 되겠죠?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답변을 이 정도로 하는 걸로 하시고요.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선 질문지를 지금 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드리질 않았고 이게 지금 이 자료를 참고하시라고 제가 표시를 해드렸어요. 지금 뭐냐면은 경기도 의회에서 지금 이게 용역 발주한 건데 경기도 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학교 및 산업용지 주차시설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이렇게 해가지고 의회에서 지금 제가 좀 요청을 네. 해가지고 만들어낸 자료입니다. 네. 대학의 지금 산하협력단에서 지금 한 거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얘기를 하기 전에 작년에도 여기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유 경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학교 시설을 지역 주민들한테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주차장을.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하실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지금 학교장의 재량권에 대해서 이렇게 권한을 주는데 학교에서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일부 지금 한 학교들도 지금 제가 사례를 들어서 있습니다만은 수원의 북중학교라든지 곡선중학교 이런 데는 학교장께서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해가지고 이게 개방을 하고 있고요. 성남시에서도 옛날에 전에 학교 주변에 그러니까 주차를 할 수 있는 그 공간, 운동장 말고요. 그런 곳을 이렇게 개방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빠른 속도로 이렇게 차가 달려가 가지고 학생들이나 주민들을 위협한다든지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전날 대놨다가 안 뺀다든지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그 차 안에서 또 이상한 짓을 한다든지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개방을 했던 학교들마저도 개방을 못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한 예가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교육감님 한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주차 문제가 시장님들을 뵈면 늘 문제가 많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능한 학교 시설을 주차를 위한 지역사회를 위해서 개방하는 것은 저는 원칙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개방을 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을 하면 되는 것이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개방을 중지하고 이걸 완전히 또 그냥 닫아놓는다고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는 아무튼 지역사회와 잘 논의해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요. 현재 저희는 8개 지역 46개 학교에서 2,753면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역과 협의를 하면서 문제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가령 주차 관리원을 둔다든가 직접 차량 관리를 직접 한다든가 하는 이런 협력이 우리가 이루어진다면 매우 긍정적으로 아마 더 발전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감님께서 우려하시고 학교에서 지금 개방을 안 하는
원인에 대해서 해결책을 지금 찾고자 해서 이 자리에 섰거든요. 네. 그래서는 이제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거는 도청에서도 그다음에 그 시군에서도 역할이 같이 선행되어야 될 때 가능한 얘기다. 이 얘기를 가지고 지금 좀 이따 결론을 맺을 텐데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도 공유하는 거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지금 찬성하고 계시는 거죠. 네, 공감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그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를 지금 그 도지사님과 얘기를 해보실 텐데 좀 들어주시고요. 네. 학교에서도 그러면 적극적으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네. 어떠한 지금 그 방법이 의회에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 그렇게 해서 학교로 전달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의 교장들도 이 문제를 논의해 보면요, 실제로 뭐 개방 안 할 생각은 없는데, 다만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처리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런 그렇습니다. 면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요. 네. 심지어 저희는 지역에 따라서 학교의 운동장 가령 지하를 파서 야간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 개방도 앞으로 좀 연구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총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대부분의 그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서 개방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제가 보고 느끼는 거는 대부분의 교장 선생님들은 아무것도 지금 하지 않고 그냥 있다가 한 2, 3년 남은 정년 좀 마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하는 제 입장도 좀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교육감님께 특별히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교육감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그런 정서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저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번째 질문부터는 도지사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께서 계속 질문을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교육감님 짬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텀이 생기신 거예요.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한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좀 쉬었습니다. 일본하고 요즘 그 우리나라의 관계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됩니까? 껄끄럽잖아요. 네. 껄끄러운 수준을 넘어가지고는 아예 이제 그 표현을 언론에서 그렇게 합니다. 악화되고 있다. 악화 일로로 네. 가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그 도지사님의 최근에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나오시는 말씀들이 상당히 지금 그 우리 도지사님도 일본에 대해서만큼은 이제는 적극적인 대응 내지 좀 그 우리 정서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고 제가 느끼고 있는데 맞습니까? 최근 사태 때문은 아니고, 저는 이제 원칙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는 게 아마 일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일 텐데요. 저는, 정말로 신중하게 길게 멀리 보고, 잘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맞습니다. 거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부분도 우리 그 경기도민들의 대부분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그래서 지금 드리는 질문인데 제가 보기에는 실익 없는 의례적인 일본 방문 이거는 이제는 한번 재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닌 거냐. 꼭 일본이라고 단정 짓지는 합니다만은 최근의 상황이라든지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대하는 거하고 우리나라가 일본을 지금 바라보는 거하고는 너무 지금 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우리 특히 경기도에서도 거기에 맞는 행동 내지 검토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도지사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도 차원의 대일 교류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일본 국민과 일본 정치를 좀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쟁을 벌이거나 국가 간에 정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때 과연 그게
해당 국가 국민들의 뜻이냐, 아니면 국민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통치 집단들, 정치 집단들의 문제냐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과거로 돌아가면 과연 대동아 전쟁이라고 하는 일본의 침략 전쟁이 국민들의 진정한 뜻이었을까? 정말로 진정 일본의 국익을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일본을 지배하는 정치 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을까라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일본의 태도도 비슷합니다.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과 실질적으로 나치 청산을 위해서 정말 치열한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 세계가 독일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일본은 완전히 반대죠. 부인하고 오히려 공격하고 묵살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일본 국민과 일본 국가 자체에 정말 도움될 것이냐고 생각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 정치의 필요에 의해서 한국과의 우리나라와의 이런 대결 전선을 만들어내고 갈등을 격화시키는데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좀 길게 넓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민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대응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로 잘 판단해서 뭐 불매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잘하고 계시고 그것이 아마 국가의 협상력을 매우 높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경기도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공식적 교류 사업들을 끊는 것이 과연 문제 해결에 기본은 좋겠지만 문제 해결에 정말 도움이 될지 하는 것들을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공식적 교류를 단절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경기도의 문화체육활동에 파견을 지금 일부 안 한 게 있습니다. 안 한 게 있고 계속적으로 그런 교류 사업에 대한 판단들을 해야 될 상황이 오는데 정말로 고민이 좀 많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정말로 이게 장기적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일까라는 측면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서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지금 우회적으로 원론적인 답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네. 구체적인 사례까지는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 네.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가나가와 현이라든지 아이치 현이라든지 도쿄, 요코하마, 이런데 지금 다녀오는 것들이 거의 지금 제가 보면은 획일적이에요. 네.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최근에 3년간 자료하고 또 2018년도에 일본 지방행정시책 특별교육 추진 계획 해가지고 안전관리실에서 다녀온 그 내용들하고 결과들 보면은 이제 여기에 보면은 어쨌든 지금 방문 목적이라든지 또 일정이라든지 또 다녀온 그 결과 이런 것들이 지금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만은 의원으로 시각으로 보고 의원으로 눈으로 보면은 거의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획일적이고 간대 또 가고 그 다음에 하는 거 또 하고 사람만 바뀌었을 뿐 이런 것을 계속 하는 거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는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도청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저 역시 똑같은 생각입니다만은 이 우경화된 일본의 중앙 정부 그 다음에 그냥 적대적인 일본의 우익 세력들 거기하고의 문제인 것이지 우리 일본하고 일본 국민들하고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여기에 관계되는 우리 지방 정부도 국가적인 지금 정책하고 기회를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좀 부연 설명을 하면 워낙 예민한 문제여서 그렇습니다. 각계의 이제 방문 사업들의 내용들을 좀 살펴서 관광성, 외유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지향하는 것이 좋겠고 국민들의 불매운동에도 좀 부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식성이 높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섬세한 장기적이고 좀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고려가 좀 필요한데 어쨌든 방문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봐서 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언도 좀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자세한 또 의견하고 내용들은 의회에서 네. 행감을 할 때라든지 그럴 때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원론적인 의미에서만 오늘은 지금 네. 도지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했으니까 그렇게 지금 잘 들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도유재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네. 최근에 지금 그 도지사님께서는 도유재산에 관해서 상당히 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뭐 이렇게 지금 그 새롭게 지금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뭐 직원들을 독려하시고 또 뭐 조직을 좀 보강하고 예산을 늘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네, 공유재산 관리는 잘못하면 부정부패에 연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나름 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안전행정위원회에 지금 5년이 넘었습니다. 의회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있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그 심의를 하고 심사를 하고 매각하는 과정을 의회에서 볼 수 있는 그 눈으로 하고 또 사석으로 볼 수 있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 공작물, 토지, 유가증권, 건물, 용익물건, 항공기, 임목축, 선박 총 합의 지금 그 가치로 따져서 금액으로 환산해서 약 27조 원 정도 됩니다. 경기도 도유재산이요.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시군에 위탁한 사항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제 의원의 눈으로 봐서는 여기에 너무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네. 지금까지 해오던 거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 지금 낭비 요인이 많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공유재산 면적이 서울에 지금 3배입니다. 지금 정확히. 면적으로. 네, 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인원은 서울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여기에서부터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답변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도유재산 또는 도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에 대해서 무단 점거라든지 적절하지 못한 이용 또는 뭔가 약간의 부정적인 측면의 것들이 좀 있어 보여서 전수조사를 지금 실시하도록 해놓은 상태입니다. 과연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불법 점거하는 건 없는지, 임대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부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매각을 하실 때도요, 지금 그 심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현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및 의회에 의결된 사항 이렇게 보면은 5억 미만 재산은 심의에 열지 않습니다. 의회 보고 않습니다. 5억 이상 20억 미만 재산은 심의에 의결만 하게 돼 있고요. 20억 이상 재산은 심의에 의회에 모두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법령으로 이렇게 지금 20억 이상 재산에 대해 의회 승인을 하도록 된 건데 여기에 지금 허점이 많이 있다고 네.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하기 위해서 네.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의원님이 질의해 주셔서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어쨌든 20억 이상은 도에 의회 심의를 거치고 의결을 하고 20억에서 5억까지는 공유재산 심의회를 하는데 5억 미만은 어쨌든 그냥 일반적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억 미만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좀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보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이 전체 면적이 한 100이라고 그러면은 그 100의 한 1% 정도가 맹지 안에 박혀 있어 가지고 네. 그 맹지를 가지고 그 전체 면적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면서 그거를 지금 임대를 거의 지금 헐값 수준에 그 다음에 매각을 요청을 하는데도 인접토지 우선 그 매각 그 권한이 있으니까 그걸로 매각을 이렇게 요구하고 그걸 또 추진한 것도 지금 봤어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지금 그 도민들의 재산이 이렇게 지금 어느 특정인의 지금 이익으로 이렇게 바로 환원돼 버리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해 주셔야 될 거야. 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모든 시유지 매각에 대해서는 면적 불문 전부 보고하고 승인받으라고 한 일이 있는데 예. 보니까 사실은 개별 필지들 매각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을 사실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팔지 마라. 이거 이렇게 좀 한 것도 있었는데 도유 재산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까지 못 하고 있어서 의원님 말씀을 계기로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지가 지금
많으시고 네. 또 이렇게 뭐 조직 정비라든지 예산을 늘려서라도 네. 도의 재산을 잘 관리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믿고 한번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나 안 하나 많이 감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그냥 구체적으로 뭐 들어가 가지고 어쨌든 도지사님께서는 이거 뭐 공부를 많이 하셨고 또 보고도 많이 받으셨겠지만 저도 여기에 관심 둔 지가 저도 지금 사실상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도 만났고 개발자도 만났고 네. 또 현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입안자도 만났고 운행하고 있는 그 실질적인 뭐 조종사도 만났고 이렇게 지금 한 결과 지금 나온 얘기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렇게 일부러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 국산 헬기 있습니다. 수리온.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지금 현재 지금 이 업무를 조정을 하고 있는 그 재난안전본부에서 조정하고 있는 분도 어제 저한테 다녀갔습니다만은 네. 국산 헬기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발을 하거나 현재 그 개발 초기 단계에서 그 시행착오됐던 부분들이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본부에서 요구하는 사양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거를 국산 수리원이 그 헬기를 대체하지 못하고 계속 이태리제나 러시아제나 네. 이렇게 지금 뭐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이게 뭐 세부적인 말씀은 저도 생각하겠습니다만은 국산 헬기 개발 관련해서는 과거에 정말로 말이 많았죠. 이게 주로 군수용으로 개발했는데 뭐 아주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가라앉지 못하는 잠수함, 날지 못하는 헬기,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기술 수준이나 개발 방향 자체가 이 빌딩이 많은 민가가 많은 지역에 운용하기에는 아직까지 적절치 않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못 쓰지만 저는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국산 기술 개발 지원 차원에서라도 공공용 헬기는 뭐 국산을 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대체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좀 문제가 있다고 해요. 네. 이것은 그 국감에서부터 지금 계속 나왔던 얘기였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제주도에 한 대가 도입했는데 제주도에 도입하는 그 과정 중에서의 지금 또 그 뒷 얘기를 듣자면 이거는 뭐 그냥 거기서 꼭 도입의 필요성이라든지 뭐 검토 과정의 정확성이라든지 또 우리 국산 헬기를 써야 되겠다는 뭐 그냥 신념에서라든지 그런 거는 아니었고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구입했다라고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네. 그게 정확한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게 또 헬기를 운용을 하다 보면은 또 뒤따라서 부품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또 유지 관리하려면은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또 개발해놓은 국산 헬기를 도입 못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헬기를 국산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국산 장비 활용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 다음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도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었고 네. 우리 도지사님께 여기에 학교 주차 시설을 사용을 좀 공유경제 차원에서라도 해야 된다라고 네. 해서 작년에 제가 도정 질문 때 언급은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는 지금 여기 용역 결과가 지금 그때는 뭐 따로 있었진 않았고요. 그 이후로 지금 제가 용역 결과는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 질문지에 이거 자료 참고하시라고 제가 거기다 표시는 해드렸으니까 네. 보고 오셨다는 그 전제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 성남 시장님을 뭐 8년씩이나 재임하셨으니까 성남 태평사동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이기도 합니다만은 동청사 새로 지었지 않습니까? 네. 얼마 후면은 지금 개청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 근데 그 바로 옆에 금빛초등학교 네. 그 바로 옆이거든요. 한 100m가 안 될 것 싶은데요. 건너편이죠. 예. 예. 그런데 주차장이 벌써부터 협소하다. 주차면을 늘려달라. 동청사 지었는데 설계 변경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태평사동 거기 파출소 부지를 그 뒤에 자율방범대 부지하고 합해가지고 주차장화 해달라.
파출소로 옮기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민들한테 아무리 그래도 파출소까지 옮겨가면서 주차장을 지을 수는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그 정책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한번 내가 지금 그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한번 그 얘기를 해볼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상당히 좋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학교 주차장 면이 금빛초등학교 뒤에 제가 가서 지금 그 일요일 날 토요일 날은 개방을 하는데 가서 면 수를 세 보면은 약 40명 가까이 쓸 수 있습니다. 일거에 지금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그래서 도청에서 보면은 주차장 관리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약간의 그 개정을 해서 도청에서 시설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지사님께서 평상시에 가지고 계시는 그 신념대로 일자리도 늘리면서 그 다음에 그 공유 경제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차장을 늘린다면은 그 교장들이 지금 그 교육감께 그 질문하는 내용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들을 학교가 시작됐는데 차를 안 빼, 쓰레기를 버려, 뭐 그 학교 안에서 난폭 운전을 해, 이상한 일을 해, 이런 것들을 해소를 하려면 주차 관리원을 두면 된다. 이 내용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주차 관리원을 도청에서 지원을 좀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주차를 하는데 시군에서 시장 군수가 요청이 있을 때 협조 요청이 있을 때 같이 도에서 지원을 해주면 된다. 네. 이게 안 될까요? 뭐 가능하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있는 시설을 잘 쓰는 게 중요하고 뭐 학교는 낮에 주로 쓰지만 지역 주민들은 주로 밤에 예. 이용하니까 사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공자원들을 효율성 있게 사용하는 게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비용도 적고 낭비도 적죠. 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의 지금 그 본시가지 중심으로만 그러니까 수정구하고 중원구 그 학교에 지금 그 운동장 말고요. 학교 주변으로 주차 가능한 그 공간을 개방해서 쓴다면 네. 수정구 중원구만 해가지고 570면이 나온다는 보고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그게 예를 들면 뭐 수정구 얘기하시면 이마트 지하 그 밤에 안 쓰니까 좀 개방하자고 했더니 이게 민간 주체들은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또 교회 이런 데도 사실은 조금 여유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소위 공유의식, 공유문화와 관계가 좀 있습니다. 내가 독점으로 써야 되겠다. 네. 다른 사람이 보면 뭐 돈 몇 푼 받으려고 내가 이걸 꼭 같이 써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문화도 좀 많이 바뀌고 있고 또 도나 시군에서 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좀 늘려나갈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전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인력 지원이나 뭐 이런 것들도 저는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뭐 시군과 뭐 적당한 비율을 정해서 민간 개방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데 필요한 뭐 재원이나 이런 것도 이미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뭐 필요하면 추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답변을 아주 그냥 긍정적으로 해주셔가지고 네. 질문 좋은 하나 제안이십니다. 네. 저는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예. 왜 안 하고 있었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의 대부분이 네, 네. 질문하고 있는 저도 상당히 고무되고 네, 있는데 이거를 지금 하려면 사실은 이제 제도부터 좀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있는 것을 있는 그 조례에서 제도 정비를 좀 하고 교육청 조례도 좀 바꾸고 시장 군수의 협조 요청이 오면은 도에서 지원을 하고 네. 시장 군수는 그걸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공유를 한다라고 네. 하는 제 소신에 이렇게 도지사님께서 뜻을 네. 같이 해주셨다고 믿어도 되는 네, 거겠죠? 그렇습니다. 아주 뭐 훌륭한 제안이십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충분히 들었다고 판단이 되므로 도지사님께서는 이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제가 한 말씀만 좀 네, 하십시오. 다른 지역들도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도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요. 지금 주로는 이제 과밀 지역들, 오래된 본시가지 이런 지역들은 제가 의원님들한테도 좀 권고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성남에서 했던 왜 그 짜투리 그 집을 사서 헐고 거기를 그냥 예.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하면 20평 분양지 매입에 보통 한 2억 5천 정도 철거 비용까지 정도 드는데 그걸 철거를 하면 그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차 수요를 줄일 수가 있고 거기다가 한 4-5대를 세울 수가 있으니까 주차 공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은 이제 자치단체 소유로 남으니까 요거는 나중에 해당 지역을 재개발하거나 할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방식으로 어디 땅 하나 사서 지하를 파고 지상에 철골조를 지어놓으면 나중에 철거하면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예산상으로도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일부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각 시군에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이 자투리 땅을 이용한 속가내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속가내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고 속가내고 쓰고 이게 훨씬 비용도 적고 효율성이 크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시장님 하실 때 그 정책을 많이 해 오셨었는데 네. 그 정책은 이미 안착되고 상당히 지금 많은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정책이에요. 성남에서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타 지역들은 저도 많이 뭐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네. 지금 남는 시간에 잠깐 말씀 주셨는데 저도 남는 시간에 원고지에는 없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지금 그 한번 생각해 볼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원고지에는 없습니다. 네. 문화 정책에 관한 얘기인데 남한산성에 말입니다. 네. 제가 그 여기 수원 화성의 신풍로 앞에서 그 무예 공연을 하고 무예 그 시범 공연하고 있는 거라든지 남산에서 하고 있는 거라든지 그런 거를 가봤어요. 그런데 야 이거 저 남한산성에 해서 이거를 한다면은 딱이네. 네. 무예 공연. 네. 그러니까 그 수원시에서 이렇게 지금 아예 그 무예 팀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공연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네. 뭐 서울의 남산에서도 마찬가지였었고 거기에 비하면은 남한산성은 지금 뼈대는 갖춰 가고 있고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이 없어요, 제 보기에.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거기에다가 이렇게 했을 때, 야, 굉장한 그 큰 반향이 있을 것 같다. 의원님 말씀은 아주 뭐 전적으로 공감하고 실제로 우리가 남한산성 운영 관련해서는 그런 계획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들어가 있어서 거기서 뭐 무예 공연 뭐 아니면 강습 뭐 또 밤에 시설 개방을 위한 뭐 조명 시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문화유산 수준에 맞는 컨텐츠가 네.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의원님 말씀처럼 공연이라든지 또는 뭐 연구, 뭐 학습, 뭐 이런 것들 많이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무대 위에 남한산성 초등학교 옆에 연무대 위에라든지 행궁 앞에서 뭐 그렇습니다. 평일날 몇 시에 일요일날 토요일날 몇 시에 공연을 한다고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부러 관람객들을 따로 오게 하지 않아도 네. 예, 그냥 바로 공연이 될 것 네. 같다는 생각을 그래서, 하고 있어요. 저희도 이제 남한산성을 포위했던 그 장수가 이름이 뭐죠? 그 장수 복장을 하고 여기저기 있다가 좀 관광객들한테 매도 좀 맞고 그래라. 네. 뭐 이런 컨텐츠 예를 들면 그 어디입니까? 민속촌처럼 사실 그런 문화 컨텐츠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좀 나름은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잘 연구해 주시고요. 제 의견도 좀 참고해 주시고 네, 제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아이디어 있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거 조사하고 다니느라고 거의 지금 한 일주일 이상을 다녔었습니다. 문자 주십시오. 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애쓰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저의 도정 질문에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신 교육감님과 도지사님,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및 언론사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인터넷으로 본 질문을 시청하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도민 여러분,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